예, 이재명의 문제 좀 전당대회 문제와 관련된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당대표 후보에 3명이 나왔죠. 이재명, 김두관, 김지수 3명이 나왔는데 김두관 당대표 후보가 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집단 쓰레기로 변한 집단은 정권을 잡을 수도 없고 잡아서도 안 된다. 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논란이 되자 이제 얼른 내렸는데 이재명 후보의 개딸들을 향해서 집단 쓰레기라고 비난했다는 것을 비난한 것이죠. 이 부분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맞는 말한 것 같은데요. 간단한데요? 맞는 말 같은데. 뭐 버릴 말이 없네. 네. 집단 쓰레기로 변한 집단은 정권을 잡을 수도 없고 잡아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쓰레기는 정권을 잡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네. 뭐 틀린 말입니까? 그러면 쓰레기가 정권을 잡으면 나라 전체가 쓰레기판이 될 텐데, 쓰레기산이 될 텐데 이런 일은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된다. 저는 김두관 의원님 말씀이 아주 정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는 말이다. 버릴 말이 없다. 예, 김두관 후보가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우리가 메뚜기 떼냐? 팬클럽 행사장에서 한 사람을 위한 형식적 행사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면서 전당대회 지금 진행되는 양상을 비난했는데 이 비난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김두관 당대표가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을 것이다. 맹공을 당할 것이다. 이런 건 어느 정도 다 이 김두관 후보도 예상을 했을 텐데 네네. 김두관 후보가 좀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이유 뭐라고 보세요? 당황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김두관 후보도 나름 이번에 정치적인 승부수를 건 거예요. 어떻게 승부수를 걸었는가? 제가 이제 김두관 전 의원은 아니지만 김두관 후보는 아니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된다. 그러면 이재명은 낙마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러면 포스트 이재명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때 전당대회 때 내가 나가서 의미 있는 득표를 하면 그 기회는 나한테 올 것이다. 그 다음에 더군다나 나는 친노 친문의 적자라고 내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지금 뭐 친노 친문의 적자는 김경수란 말이 있는데 아니다. 김경수는 피선거권도 아직 회복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나 정도 되는 무게감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아주 그냥 분연히 떨쳐 일어나서 그 출마를 갖다가 했단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여론조사할 땐 뭐 한 30%만 이 정도 나왔다면서요. 그러면서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거봐라 내 판단이 맞았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30%는커녕 20%도 안 나오고 20%는커녕 10%도 안 된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박용진 의원이 전 의원이 얻었던 게 22.23%였어요. 그렇죠. 이재명이 77.77%였으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그 이상은 얻어줘야 되는데 박용진은 민주당에서 그 근거가 별로 없는 사람이잖아요. 기반이 별로 없는 사람이잖아요. 민노당 출신이고 뭐 젊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그 김두관은 나름 자기 뭐 리틀 노무현 뭐 운운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사람이고 그다음 뭐 경남지사에다가 뭐 국회의원도 여러 번 하고 뭐 그랬던 사람이니까 무게가 있고 나이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뭐 지금 뭐 10%도 못 얻고 한 8% 이렇게 얻기 시작하면 그러면은 그 김두관의 모든 그 예상이 다 그냥 뒤흔들어진 거 아닌가. 그러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집단 쓰레기 운운한 거는 정말로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정치인으로서 할 말은 아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 지지 기반이 있는데 우리 집이 집단 쓰레기야. 이거는 조금 전에 이원석 총장이 우리 원칙 없어 이런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컨대 외부에 있는 사람이 민주당은 집단 쓰레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맞는 말이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민주당 안에 있는 사람 더군다나 당 대표가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집단 쓰레기 운운하는 거는 그 듣는 집단 쓰레기들 입장에서 되게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예. 차라리 내가 쓰레기가 아니면 나보고 쓰레기라고 해도 괜찮은데 내가 쓰레기 맞아. 근데 나보고 쓰레기라고 하면 진짜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예. 그 이야기를 김두관이 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 왜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했는가. 그러니까 결국은 당황하니까 말이 세지고 말이 세지니까 실수하게 되고 실수하게 되니까 그거 다시 그냥 그 주워 담아야 되는데 주워 담지 못하고 그러니까 지지율은 더 떨어지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쓰레기라 안 하고 오물이라 하면 좀 순화됐을까요? 뭐 그게 그거죠. 쓰레기나 오물이 다 같아요? 더 기분 나쁠 수도 있고. 그래? 예.
민주당에 지금 순회 경선 중인데 권리당원 투표율을 한번 볼까요? 상황이 어떤지. 그러면 민주당 내부 상황을 좀 더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외부에 드러나는 겉의 형식만이 아니라 안에 들어가서 한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권리당원 투표를 보면 모든 지역에서 2년 전에 했던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그 투표율, 전당대회 투표율보다 2년 전보다 하락한 걸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몇 군데 한번 살펴볼까요? 지역별로 보면 제주는 28.62, 그러니까 2년 전과 비교합니다. 28.62에서 18.39로 떨어졌고, 인천은 41.26에서 37.76으로 떨어졌고, 강원은 36.43에서 21.85로 떨어졌고, 대구는 59.21에서 52.23으로 떨어졌고, 경북은 57.81에서 47.8로 떨어졌는데 지역에 따라 크게 15%포인트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권리당원들이 투표를 적극적으로 투표를 하지 않는 상황인 거죠. 제주도는 18.39니까 적어도 5분의 1도 안 했다는 것이죠. 권리당원들 중에. 네네. 이런 현상의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어떤 요인이라고 보세요? 글쎄요. 근데 이게 편차가 너무 심하네요. 예. 예컨대 제주도는 18.39%, 그 다음에 제일 높은 게 지금까지는 대구인데 52.23%.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크게 나나? 그런데 결국은 투표율이 낮다는 거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잖아요. 왜 관심이 없겠습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그렇지. 왜 재미가 없습니까? 결과가 뻔하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투표율이 낮은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뭐 99.9, 뭐 은하철도입니까? 99.9% 나온 게 이런 식의 정당은 정당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갖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이렇게 딱 쏠리고 그 다음에 이러면 경화될 수밖에 없고요. 경직될 수밖에 없고요. 경직된 조직은 어떻게 되느냐? 부러지기에 마련이에요. 유연한 사람은 이렇게 막 피할 수 있는데, 그런데 경직돼 있는 사람은 이게 이렇게 가면 그냥 부러지는 건데, 지금 이런 부분들은 이게 야당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권리당원 투표율은 굉장히 낮은데 이재명 후보가 얻은 득표율은 한 약 92% 가까이 되는 걸 알고 있어요. 네네. 조국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999인가요? 낙절도. 근데 2년 전 최종 투표율 77.7%보다 지금 압도적으로 더 높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경직됐다는 건 당내의 어떤 다양성, 네네. 뭐 여러 가지 의견 차이도 당내에서 수용하는 수용성, 네네. 이런 것들이 거의 사라졌다고, 그런 체제로 간다고 지금 보시는 건가요? 아니, 지금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170명도 넘는다면서요. 네. 그런데 당대표에 도전하는 사람이 딱 한 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현직 국회의원 중에. 이게 정당입니까? 이게 뭐 수령님이셔 명령만 내리소서 뭐 이런, 거의 뭐 이런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다들 최고위원 하겠다라고 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다들 뭐 당대표님 뭐 이재명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만 있는데, 이런 모습을 과연 정상적인 제대로 된 정당이라고 누가 볼 것인가? 개딸 말고 집단 쓰레기 이런 사람들 말고는 이걸 정상적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경직돼가는 근육도 경직돼가면 몸을 쓸 수가 없죠. 마비가 되면 몸이 쓰지 못하니까 당연히 생명체의 정상적인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런 체제로 간다, 이런 부분을 좀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로 당대표는 거의 확정적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90%를 넘기면서 대표직을 사실상 예약했다, 뭐 예약을 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다 분석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관심은 누가 최고위원을 차지할지, 수석 최고위원, 그 중에 수석 최고위원을 누가 차지할지, 이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좀 여러 가지로 아직까지는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관심이 좀 이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2기 지도부 수석 최고위원으로 유력한 사람으로 김민석 의원을 뽑았습니다. 지난번에 이재명 당대표가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한 후에 5명을 불렀죠. 그 중에 한 명이 김민석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낙점을 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죠.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정봉주 후보, 원외 후보인 현역 의원도 아닌 정봉주 후보가 1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재명 마음과
당원들 간의 마음이 이재명으로는 몰렸지만 이 최고위원까지는 역할을 마음을 주지 않는 것 같다, 괴리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전 개인적으로는요, 김민석 의원의 인기가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냥 개인적인 인간적인 인기가 특히 민주당에서는 김민석 의원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뭐 별명이 김민 뭐라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했던 거요. 그게 일단은 어느 정도는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개인적인 매력이 있고 그랬으면은 김민석 의원이 더군다나 거의 노골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김민석 의원을 그 수석 최고위원으로 거의 뭐 점지하다시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 어떤 식이냐면요. 그 선생님이 문제를 갖다 가르쳐 준 거랑 똑같아요. 이번 문제는 답은 이거다. 답은 김민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했는데 학생들이 일부러 틀리는 건가?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더 정확히는 예컨대 선생님이 야 이번에 반장은 현준이 시켜라 아니면 혁진이 시켜라 그랬는데 혁진이가 싫은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시키라고 했는데도 그냥 현준이 찍는 거지. 네. 그러니까 선생님 말 잘 듣는 사람들은 혁진이를 찍겠지만, 근데 혁진이 저 새끼는 이제 맨날 뭐 이렇게 떡볶이도 혼자만 처먹고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아무리 선생님이 이야기해도 현준이 찍는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어느 정도는 상당히 있을 것 같다 그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납득이 되지가 않는 게 정봉주 어떤 사람입니까? 불과 3개월 전에 공천 받았다가 공천이 취소가 된 사람이에요. 공천이 왜 취소가 됐습니까? 정봉주는 사실 지금 국회의원이어야 해요. 무조건 국회의원 당선됐었어야 해요. 그 정봉주 후임으로 그 공천 받은 사람 그 조수진 변호사도 취소하고 그 다음에 그거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 누구지 어쨌든 그 대변인 출신의 네. 그 무조건 다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정봉주 후보는 국회의원이 됐었어야 됐는데 공천이 취소가 됐는데 그 정도로 국회의원이 예약돼 있었던 사람의 그 공천을 탈락시킨다라고 하는 거는 예약돼 있던 배지를 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만큼 하자가 컸다는 이야기죠. 결격 사유가 꽤 있었다. 결격 사유가 굉장히 컸다. 그게 뭐였습니까? 발목 질환이었잖아요. 발목 질환을 그 발목 질환으로 우리나라 군인 청년 군인들이 지금 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최상병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최상병 순직한 지 1년 조금 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상병처럼 순직하진 않았지만 젊은이들이 발목 질환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그야말로 장애를 입었어요. 목함질의 사건이요. 그러니까요. 예. 그게 발목 질환인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데 뭐 선물로 뭐 목발을 준대나 뭐 어쩐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민주당은 최상병에 대해서 그렇게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최상병의 진실이 규명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정봉주 같은 사람을 그것도 최고위원 그것도 수석 최고위원으로 어떻게 선출할 수 있는가. 불과 3개월 전에 이건 도저히 안 된다. 우리나라 장병들을 이렇게 조롱하고 장애 입은 장병들. 정봉주 의원이 그 군대 갔다 왔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진짜로 그랬던 사람을 그 최상병 이쪽은 최상병 이렇게 하면서 이쪽은 목함질에 발목질에로 그야말로 그 인생이 그 지금 대단한 그 사람들이니까 재활하고 성공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사회생활하지 웬만한 사람은 그거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사원 중사 이런 사람들이요. 그러니까요. 네. 그건 정말로 그 제대로 보면 뭐 눈물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조롱했던 사람을 최고위원 그것도 수석 최고위원으로 만들어주겠다. 이게 민주당의 현실이다. 참 소름 끼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봉주 후보가 선전하는 것은 상당히 소름 끼치는 일이다. 발목질의 목함질의 사건을 웃음거리로 만들었던 그 당사자. 아니 그러면은 애당초 정봉주 공천을 취소하지 말든지. 우리는 그런 거 상관없어. 우리는 그냥 상관없고. 그냥 뭐 발목 뭐 이런 거 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뭐 우리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 그렇게 했으면 공천을 취소하지 말든지. 공천은 취소해 놓고 최고위원 그것도 넘버 2 수석 최고위원을 해가지고 민주당의 지도부를 갖다가 구성시켜가지고 그 민주당을 갖다가 이렇게 그 이끌어가게 한다. 이것처럼 모순되는 게 어디 있나? 그러면서 무슨 최상병 특검법을 갖다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계속 발의하겠다? 그러면서 뭐 대통령을 갖다가 비난한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봉주 관련된 것에 관해서 다시 한번 짚게 됐네요. 김민석 의원이 민주당 내에서 당원들에게 크게 관심을 주목받지 못하는 사이에 정봉주가
이 최고위원 1등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정봉주 후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직격을 해주셨네요. 예, 민주당 전당대회 집 쓰레기 김두관 후보가 쏘아 올린 쓰레기 그 쓰레기에 올라탄 이재명 쓰레기에 올라타면 어떻게 됩니까? 썩고 부패해서 그게 온전할 수 있을까요? 온갖 악취가 나겠죠. 그 악취가 이재명 옷과 이런 게 감싸지겠죠. 그 쓰레기에 올라타면 어떻게 되냐면요. 어떻게 돼요? 소각장으로 가요. 쓰레기는 소각장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쓰레기 올라간 장면만 다음 장면까지 생각하셨네요. 제가 환경부 고문 변호사 아닙니까? 제가 환경부 일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쓰레기에 올라탄 이재명 다음에 가야 할 곳은 어디다? 예, 소자 각자 장자인가요? 예, 그 운명이 그런가요? 쓰레기에 올라타면 그 운명이 그렇다. 아, 재밌네요. 알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살펴보면서 이재명과 관련된 최고의 문제 살펴봤습니다.